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주민증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아까 이 모마에 갔을 때 가장 이렇게 좀 자랑스러웠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랬었는데 그 디자인을 알아보고 저도 모마에 갔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모마는 이제 특정 브랜드이지만 그 카드를 주면 티켓을 2장을 그냥 주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매일 가도 줘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동안 매일 방문을 해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좀 차분히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거지만 자랑스러움 그런 것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제는 우리 시대가 전체적으로 K 컬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리딩을 하는 시대가 이미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5분한테 한 분씩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요. 제 질문이 끝나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수정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발표 때 좀 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권 디자인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물성들을 일부러 고민하셔서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민등록증 때 혹시 물성의 관점에서 이런 걸 좀 상상해 본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것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만약에 이제 그냥 좀 피상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모든 사람과 함께 굉장히 넓은 공간 안에서 공유하는 형식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분증 같은 경우는 제 손에 직접 들고 무게도 느끼고 아까 민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질량 차이라던가 두께라던가 또 반사라던가 또 아까 또 조평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화폐나 북유럽 국가들이 디자인하는 최첨단 화폐라든지 이런 여권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이렇게 숨을 몰아쉴 정도로 탄성감이 나오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숨이 멎을 듯이 이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로 그래픽의 퀄리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물성에서 느껴지는 그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탄사를 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퀄리티를 일반 기업에서 하는 디자인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기관에서의 전문적 기계로만 가능한 수준의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신분 체계는 앞으로 굉장히 모바일 쪽으로도 많이 갈 것이고 또 RFID 칩 같은 거 하나로도 그냥 인증이 잘 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형식의 뭔가를 받을 때는 그 카드가 굉장히 갖고 싶은 공예품 같은 느낌의 퀄리티로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야 내가 이런 카드를 이런 주민증을 줄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야 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뿌듯함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게 멋있는 국민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신분증이 지금 현재 운전면허증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져 있는 게 현실이라 결국은 한 17살이 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인증받는 국가로부터 성인이 되었다면 인증받는 거에 하나의 큰 모멘트가 될 것 같은데 이 타임에 와우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자기의 친구나 아니면 외국 친구들한테도 SNS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범 이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 아까 쿨미디어, 핫미디어 얘기해 주셨는데
핫 미디어보다는 쿨 미디어 관점에서 혹시 17세 이런 거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 뭐 문화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뭐 벌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신분증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 미드일 수밖에 없지만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나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쿨미디어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경향이 가미되는 거 그런 이행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유럽의 신분증 사례 잘 봤는데요. 좀 여권 디자인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자는 어쨌든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여권 디자인 바꾼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 외국의 여권들을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아이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 여권처럼 꼭 이렇게 딱딱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도 한국적인 아이콘, 문화적인 요소들을 넣어보자 해서 여권 디자인을 바꾼 건데 아까 유럽 사례를 보니까 신분증에도 상당히 그 나라에 특히 이제 그런 내셔널 엠블렘이라든지 자연 요소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서 뭐 신분증에서도 그런 걸 넣을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요즘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도 맞는 그런 것이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이제 17세 발급하면 이제 물론 우리나라 법적인 성인의 기준은 따로 있지만 뭐 17세면 이제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관례를 치를 때잖아요, 그죠? 성인식인데 남자는 이제 뭐 이렇게 관을 쓰고 여자 머리 올리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 이제 성인식으로서 이제 관례라고 부르던 건데 오늘날 뭐 주민등록증 발급이 그런 현대 관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의 어떤 또 그런 약간의 그런 제스처 같은 것도 겸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한미디어이지만 쿨미디어적인 요소들을 이제 가미할 필요가 있다. 근데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셜 맥루한이 그런 말을 했죠.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멋있는 걸 보고 쿨하다고 그러지 핫하다고 안 하고 참 이상하네. 거기서 이제 쿨미디어란 말 나온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핫한 것보다 쿨한 것을 더 핫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반영돼야 되겠죠. 예,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저기 홍소영 그 디자이너라고 해도 되겠죠. 거기서 역할이 디자이너니까 홍소영 디자이너님이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실 때 옆에서 김수정 교수님이 어떤 걸 같이 봤냐면 그 투명한 그 신분증의 투명한 부분 뭐 그런 얘기하시면서 사실 저런 것들이 실제로 봤을 땐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투명한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직접적인 디자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물성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보일 텐데 그래서 홍서영 그 디자이너님한테는 혹시 이제 실제 제작하는데 실무에 뭐 보안이나 이런 거에 가장 크게 깊숙이 관여해 계시니까 개인적인 관점,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혹시 이 주민등록증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디자인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제조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조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IC 칩이 들어있는 신분증에는 모바일 신분증 BI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판에 들어야 하는 색상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저희 국기인 태극기에 이제 똑같은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판 구성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절약한 판을 다른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권에 비해서 주민증 크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작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 요소들도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작으면 작은 면적에서 잉크 커버리지까지 고려를 하면서 패턴 자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안 인쇄를 할 때 굉장히 가는 선은 40 마이크론까지 인쇄를 하거든요.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패턴을 그냥 봤을 때는 육안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미세하게 넣으면 확대했을 때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의미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안인쇄의 특성을 좀 더 그쪽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서구 디자이너님 뭐 워낙 그 디자인을 굉장히 누구든지 이렇게 즐거울 만한 디자인을 많이 해왔고 또 평창 그 이 메달도 저희가 자랑스럽게 국가를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서구 디자이너가 이제 주민록증의 디자인에 참여한다면 본인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하나로 뽑으라면 대비가 저는 제일 많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면에는 굉장히 섬세한 어떤 디테일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차갑지만 아주 따뜻한 부분이 있는 그런 대비가 저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죠. 그러니까 그런 대비가 저는 되게 뭔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특히 유럽의 사례를 봤는데 저는 거기서 이게 당연히 다르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다름이 그냥 뭔가 그냥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더 좋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서늘한 미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뭔가 차가우면서 뜨겁기도 하고 그런 강렬함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성이 보이는 그리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기술적인 측면이 좀 차별화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혁신을 되게 좋아해요. 짬짜면 그릇 같은 것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에 탕수육을 부으면은 여기 부어서 들어가면 따로 분리되는 그릇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만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이 그 이노베이션, 혁신을 되게 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형태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대비 있고 심플하고 뭔가 그냥 차분한데 알고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강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유럽과도 뭐 외국과도 서구와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본 교수님한테 굉장히 애플 타이포를 아까 샌프란시스코 제였나요? 네, 아주 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들을 상당히 많이 느낀 게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주민록증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포, 아까 또 마지막 거의 말씀에는 이제 디자인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타이포그래피의 생태계 전문가들의 집단이 워낙 강하게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발표에서 좀 그분들을 믿어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본 교수님께서 혹시 이 타이포그래피 전문가로서 이 주민록증 디자인에서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활자 서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 기준으로 가독성이라는 거를 내세우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가독성이라는 건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오히려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주민증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액세서리 기능에 어울리는 더 화려하고 더 어떤 전통적인 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그러니까 이 글자의 기능을 단지 읽고 이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가독성에
가독성을 추구하는 선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제 좀 그러네요. 가독성은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가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누가 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가독을 강조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에서 어떤 뭐 K스타일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새로운 걸 제시한다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겠다. 있으려면 넘어야 될 어떤 허들들이 있는데 그 허들들을 좀 용감히 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온 길정하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 최범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주민증을 아까 처음 받았을 때 그 핫 미디어 아니면 쿨 미디어 공존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서구 선생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름부터 해서 발행 기간까지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배제하는 디자인들을 그런 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한미디어, 쿨미디어는 이제 뭐 전문가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의식하는 개념이고요. 뭐 일반 우리 국민이 뭐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급이 연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일종의 어떤 성인식, 조선시대의 그 관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그는 뭐 국가기관이 발급할 때 뭐 그런 무슨 이벤트를 곁들여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쉽게 말하면 쿨미디어라는 건 감성적인 요소인데 제가 발표할 때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는 거는 최대한 감성적인 요소는 억제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 발표 듣고 보니까 뭐 주민등록증도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쿨미디어적인 측면이 얼마든지 도입돼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없애면 좋죠. 예. 이름만 딱 있으면. 근데 그거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과 그 던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증은 사실은 주민증이라고 써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내 이름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죠. 나를 표현하는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있고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고의 과정은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주민증에 아무것도 없고 내 이름만 있다, 번호만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우선 순위 위계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크기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떤 정보는 뒤로 갈 수도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들을 양산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맞춰서 남녀노소가 쓸 수 있게끔 양산성 좋게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초반부터 그렇게 조금 쿨미디어적인 측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수렴이 되면서 규정이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진짜 이름만 딱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름만. 왜냐하면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부여를 하면서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양이나 어떤 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충분히 국가의 어떤 이미지나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플로어에서? 예,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없군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제 명함이거든요. 제 명함인데 그냥 이름만 있어요. 한글로 김주현. 이걸 왜 제가 만들었냐 하면 제가 한동안 해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국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이제 놀래요. 갑자기 하얀 거에 글자 난 모르는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한국의 한글이라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뒤를 보면 이제 한자하고 영어로 이제 제 정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오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주민등록증도 그 우리가 고정돼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좀 허들로 생각하고 그걸 걷어서 넘는다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이거 형태를 주민 이걸 명함이라고 이거를 제가 명함이라고 쓰지만 명함이라고 여기 적혀 있지 않듯이 이걸 주면 명함이라고 알듯이 이걸 주면 그냥 주민등록증인데 굳이 그거를 주민등록증이라고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를.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